는 특히 세종실록 편찬에 참여했고 세조실록과 예종실록 편찬에 책임을 맡았다. 이처럼 신숙주는 여러 분야에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갔던 전문 관료였던 것이다. 세조에서 성종 때 걸친 시기, 조선 전기의 문물 편찬이 완성되던 바로 그 시기에 경국대전과 같은 이 법전이라든가 동국통관과 같은 이런 역사서 편찬을 주도하는 인물이 바로 신숙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조선 전기 어떤 문물 제도의 어떤 총완성의 어떤 지시자라고도 볼 만큼 이 뛰어난 학자 관료로서의 능력을 보입니다. 이후 신숙주는 그가 지지했던 세조의 손자 성종을 왕위에 앉히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세종에서 문종, 단종, 세조를 거쳐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6 임금을 보필하며 정치를 관할한 신숙주. 그는 2번의 영의정을 지냈으며 공신에 4번이나 책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종의 공신으로 종묘에 배향되었던 것이다. 창백한 지식인이 아니라 실천력을 겸비한 전문 관료, 조선 초기 숱한 업적을 이룬 신숙주. 그런데 이런 인물을 민중들은 왜 싫어했을까요? 비록 세조를 도왔고 그로 인해 세조의 공신이 됐지만 신숙주는 한명회나 권람 등 다른 공신들에 비해 훨씬 청렴하고 탁월한 관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업적 대신 이렇게 폄하된 평가만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신숙주가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되는 계기가 있었다. 바로 성산문 등 사육신의 옥사였다. 지금이라도 과인에게 협조하면 살려주겠노라. 이보시오 나으리, 무슨 망발이시오이까? 과인이라니. 무엇이야? 아무리 임금 옷을 입고 임금 자리에 앉았다 하나 당신은 수양대군일 뿐이오. 아시겠소이까 나으리? 내 이놈! 그래도 너는 내가 주는 녹복을 꼬박꼬박 받질 않았느냐? 나으리가 준 곡식은 한 톨도 먹지 않고 내 집 창고에 쌓아놓았소이다. 가져가시오. 네가 정녕 죽기로 하였구나. 내 이놈 숙주야! 너는 어찌 거기에 서 있느냐? 병조 판사는 뒤로 물러나 계시오. 야사에 의하면 국문장에서 성산문이 신숙주를 나무라자 부끄러워하며 세조의 뒤로 물러났다고 한다. 숙종실록에 의하면 이때 세조는 성산문의 충절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 성산문은 모진 고문을 당한 후 온몸이 찢겨지는 능지처참으로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후에 사육신으로 불리며 충절의 대명사가 되었다. 신숙주는 세조에 협력하며 관료로서 많은 업적을 이룬다. 이처럼 당대의 신숙주와 성산문의 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선 중기 이후 살인파가 정계에 등장하면서 단종과 사육신에 대한 복권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숙종 24년 이들에 대한 복권이 완료된다. 단종 복위운동 이후 240여 년 만이었다. 조선 중기 이후
성산문 등 사육신의 완전한 복권은 신숙주에 대한 평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16세기로 넘어가면서 사림의 등장은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정착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성산문 선생의 의리나 명분, 절의를 중시했던 그런 정신을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집현전 학사 출신 중에 대명사로 얘기되어지는 도한제 신숙주 선생이 깎아내려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에는 임금도 신숙주에 대해 폄하된 평가를 내린다. 조선 제24대 임금 헌종은 신숙주가 사육신이 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성산문 등 사육신을 칭송한다. 신숙주에 대한 민중의 폄하도 시작된다. 바로 숙주나물이란 용어의 등장이다. 녹두나물을 신숙주의 변절을 미워하여 민간에서 숙주나물이라 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음식 관련 문헌에는 녹두나물이 녹두장음 혹은 장음녹두라고만 표기되어 있다. 녹두나물 혹은 숙주나물 이렇게 순수하게 한국어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그 문서상에는 볼 수가 없고요. 1930년대 그런 소설 속에서 이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녹두나물 혹은 숙주나물이 그 이전서부터 충분히 사용됐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지만은 기록상으로서는 1930년대 소설 속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그 시기를 우리가 논할 수는 없죠. 조선 후기 지식인들에 의한 신숙주의 폄하도 나타난다. 인생이 여기서 그치는구나. 참으로 어려운 길을 왔도다. 조선 후기 이건창은 고령탄이라는 시에서 만년의 신숙주가 인생을 회한하고 반성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신숙주에 대한 세간의 폄하는 끈질겼다. 제유정난과 그다음에 그 세조가 그 단종의 왕위를 빼앗는 이 거대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소용돌이라는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보다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 순탄한 관료 생활을 했을 가능성과 역량이 있는 분인데 이런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어서 이제 한쪽의 편을 역사적으로 이제 잘못된 쪽에 편을 듦으로써 그분이 만들었던 그런 많은 업적들까지도 후대에 이제 폄하되게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각자의 선택에 따라 다른 길을 걸었던 신숙주와 성산문. 성산문은 충문, 신숙주는 문충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성산문은 충이 앞서고 신숙주는 문이 앞선다는 역사의 평가인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통성 없는 정변까지 일으켰던 수양대군 세조. 이런 세조를 선택했던 신숙주는